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rd of September 2021, Friday, now 8: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한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엄청 무더워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또 여름이 슬슬 가고 가을이 오니까 왠지 또 가을이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주식시장이 뭐 코스피는 좀 떨어졌었고 코스닥도 조금 떨어졌었나요? 조금 올랐었나요? 하여튼 그런데 어찌됐든 개별 종목으로 보면 또 어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제가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갖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어제 좀 떨어졌던 폭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재차 밀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도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뭐 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화는 일단 한화하면 크게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하나는 수소하고 하나는 우주항공 테마가 있는데 수소는 물론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소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게 수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승용차는 전기차 중심으로 가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 중에 일부 부분 좀 수소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가 는 수소 쪽이 이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적인 부분도 전기도 물론 이제 친환경차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전기는 뭔가 화석 연료라든지 뭔가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또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대기 중에 직접 막 대기 오염을 뿜어내는 일반 휘발유나 디젤 차보다는 당연히 물론 환경 친화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다면 수소차가 더 환경 친화차기 때문에 결국 승용차도 전기차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수소차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로서의 전환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승합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를 어차피 만드는 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일인데 수소 승합차 버스나 트럭은 거의 다니는 루트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루트에 어느 정도만 세우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 친화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전기차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잘 쫓아가고 있지만 뭐 세계 1위를 하기는 쉽진 않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선점을 잘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마치 지금 전기차에 승부를 걸듯이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게 또 그리고 수소가 또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쓰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가 그런 수소에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SK 그룹하고 어떻게 보면 한화 이런 회사들이 좀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미래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우주항공을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기술로는 독자적으로 막 개발하기 쉽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는 좀 비즈니스적인 쪽에서 좀 우주항공에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인공위성 중에 약간 저궤도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어도 그 좀 어떤 성층권이면 그게 이제 우주항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좀 궤도가 낮은데 인공위성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각지대나 완전히 그 폭을 넓히고 더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벌써 사업화가 되고 있고 하나가 또 거기
그런 걸 집중 개발하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요즘 선전도 나오지만 우주 항공 기술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프로핏을 내는 게 가능한 우주 항공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일단 큰 그렇게 두 개의 성장 모멘텀은 잘 잡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파이낸셜 피겨를 살펴보면 뭐 이제 이게 하나 같은 경우는 지주 회사 겸 자체 산업도 갖고 있거든요. 뭐 하나생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케미컬 이런 쪽 자회사들도 있지만 원래 하나가 화약이라든지 방산 쪽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지주 회사면서도 화약, 방산 중에서는 정밀 유도무기, 정밀 타격하는 거요. 그 다음에 기계, 무역 이렇게 크게 화약, 방산, 기계, 무역 네 가지 사업 분야를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어제 종가 기준은 35,750원이고 52주 전고점이 37,600원이니까 거의 뭐5% 이내로 접근했으니까 거의 전고점을 뚫을 기세고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45,000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45,000원은 갈 것 같고 근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하나 주식들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움직이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8개월 동안 박박 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한 45,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좀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45,000원까지 좀 기다려서 수익을 웬만큼 실현을 해서 좀 매도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또 몇 개월 박박 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매수를 하면 또 한 차원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 하나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좀 당분간에 약간 큰 형태의 박스형 매매 형태로 한번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은 2조 6,798억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매출이 50조 9,265억이에요. 보통 매출하고 이렇게 시총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출이 50조인데 물론 다른 자회사까지 포함한 이건 연결 실적이긴 하지만 시총이 2조 6,798억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가 물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저평가돼도 정말 너무 심하게 저평가됐다 그런 말씀이죠. 2018년에는 48조 7,402억, 2019년에는 50조 4,124억, 20년에는 50조 9,265.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큰 폭의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52조 8,929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1조 8,661억, 2019년에 좀 줄었네요. 1조 1,257억, 2020년에는 1조 5,820억, 올해는 드디어 2조 영업이익을 제가 볼 때는 하나 2조 영업이익을 돌파한 건 처음 아닐까 싶은데요. 2조 3,493억의 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영업이익률은 2018년에 3.71, 2019년에 2.23, 2020년에 3.11, 2021년에는 4.44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한화에 관한 이슈들은 하나는 하나 큐셀이 독일 베를린에 태양광 도시를 아마 짓는가 봐요.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쪽으로는 사실 중국의 무자비한 공세에 거의 모든 유럽 회사들도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 큐셀이 이제 독일 회사를 M&A 했고 그나마 하나 큐셀하고 그 다음에 OCI가 명맥을 좀 유지하고는 있는데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큐셀하고 OCI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OCI는 벌써 좀 기회가 왔잖아요. 제가 OCI 할 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나 큐셀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마이스 개발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코엑스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또 이제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하고 잠실하고 이렇게 묶어서 엄청나게 큰 뭐라 그럴까 지하 도시 비슷한 그런 거를 좀 지하 도시 플러스 그런 마이스 그 다음에
무역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실 마이스 개발이 무역협회하고 한화하고 좀 이파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올해 중에는 아마 결정이 우선 협상자가 결성될 것 같은데 하나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하나금융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인 컨텍스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스 부분 세계 1위인 파퓰러스가 같이 또 해서 아마 좀 이런 운영 같은 거를 파퓰러스가 맡을 건가 봐요. 그래서 한화가 특히 또 수원에 있는 그 마이스를 잘 개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또 역세권 개발에 강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가 나쁘진 않습니다. 무역협회는 물론 코엑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런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어찌됐든 이게 그 마이스 개발 잠실이 하나가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된다면 굉장히 큰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건 뭐 아직 확정은 물론 되진 않은 겁니다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한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화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